비상계엄 선포 무산 이후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도 비판했습니다. 비록 민주주의를 지킨 지역민들은 이번에는 사태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여수 이공장 매각을 놓고 해외 기업과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케미칼에 이어 두 번째로 체질 개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무산 이후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는데요. 이들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경원 기자, 어제 이어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곳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의자 1000개가 금세 채워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집회 시작 전에 5월 어머니 집에서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총걸기 대회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등 86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모인 집회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을 연상케 합니다. 시민들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퇴진과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거는 방조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같이 그걸 바꿔갖고 탄핵을 같이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주말까지 이곳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집중 상경 집회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공원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18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전두환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며 이번만큼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결코 이 길을 걷겠다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지금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에 나서라. 5.18의 아픔을 겪은 광주 전남에서는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이번만큼은 주동자와 협력자들을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체포, 구속, 처벌받을 때까지 저희가 시민들도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계엄이라는 건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활동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 측근들을 이용해서 국민이 농락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광주대 교수회, 전남대 총학생회, 호남사학회 등 대학가와 연구단체들의 시국선언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회 점거와 의사결정 방해를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위헌이라는 평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시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내란죄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역사에 어떠한 교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반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 예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내란죄를 적용할 경우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적용 법률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공범은 중요한 임무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국가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5.18 단체와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엄벌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이성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시점을 오는 7일 오후 7시로 정했습니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저희의 설득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진 헌법 질서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라도 8명 이상은 반드시 탄핵에 찬성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의결 날짜를 7일로 정해 여당 의원들의 출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특검법을 거듭 부결시키려면 여당 의원들은 7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윤 대통령의 기습적 계엄령 선포를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하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형법상 내란 범죄라는 중대한 헌법 유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내란 획책 과정에서 정상적 사고를 못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석해야만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회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얼마 전 롯데그룹의 현금 물줄기 역할을 하던 롯데케미칼이 실적 부진으로 여수 2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롯데와 함께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투톱인 LG화학은 여수 2공장 매각을 놓고 해외 기업과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이 지난 2021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만든 여수 NCC 2공장입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생산의 핵심 시설이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NCC 증설로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의 몸집을 줄이기로 하고 여수 NCC 2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쿠웨이트 국영 기업에 지분 절반을 넘기기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판 세부 조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 등 여수한단 다른 대기업들은 LG화학 2공장 지분 매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성공해야지만 석유화학 사업 구조조정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지난 3월 스티로폼 원료를 생산하는 여수 SM 공장에 이어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을 중단하면서 석유화학 사업 축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저금리, 정책자금 대여라든가 그런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산업부 이렇게 모든 전 분야가 같이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케미칼과 함께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투톱인 LG화학이 체질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의 여파로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가는 호남선, 전라선 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호남선과 전라선 KTX와 일반 열차 운행률을 60%대로 줄여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오늘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1,4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광주와 전남은 흐리고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1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3도, 목포 4도 등 1에서 6도 분포, 낮 최고기온은 화순 9도, 여수 10도 등 8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 모집 기준을 제외한 것은 특정 정치인을 임명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총장이 공석인 한국에너지공대는 총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내년 1월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라남도가 학교급식 전담팀을 공동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와 공동 전담팀을 운영해 급식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과 교육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는 올해 50대 50이었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내년에는 60대 40으로 조정했습니다. HD 현대사무 협력업체들이 2024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HD 현대사무 협력업체협의회 김용환 회장과 회원들이 희망 나눔 성금 1,000만 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방송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독사 위험군이 4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분석한 광주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세에서 64세 사이 1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4만 8천여 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위험군 규모가 780여 명에 달해 고독사 예방 정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오감지군의 가칭 통합 목포고등학교 이설 동의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통합 목포고등학교는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644억 원을 투입해
32개 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설 부지는 목포시가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목포고와 목포여고 두 명문 고등학교의 통합 이전은 전국 첫 사례로 학령 인구 급감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